오늘은 2차 방정식 문제풀이 해볼게요. RPM. 자, 이제 중요한 문제부터. 자, 397번. 최대한 빨리빨리 쭉 해볼게요. 397번. 자, 이게 개수가 유리수일 때하고 실수일 때하고 다르죠. 개수가 유리수면 켤레에 물이 근과 켤레에 복소근이 항상 나와. 개수가 유리수면. 근데 실수가 되면 켤레 복소근은 나오는데 무리근이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이런 이중분호를 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에서 이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근해 공식으로 하면은 판별식이 루트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반드시 X자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루트의 유리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지금 전체에다가 루트의 플러스 1을 곱해주시면 얘는 X제곱이 되고,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를 계산하는 건 따로 할게. 루트의 플러스 1 3 빼기 루트 2.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죠. 직접 하셔야죠. 3 루트 2 빼기 2 더하기 3 빼기 루트 2. 그러면 2 루트 2 플러스 1인데 요 1차항 계수는 반드시 이렇게 전개를 하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제 여기서 막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자형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전에 한번 그 전 단계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거는 항상 전개를 하시고 뒤에 거는 전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X자형을 펼쳐볼게요.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이 되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게 이 i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가 돼서 성공을 하죠. 그지? 그러면 얘는 x가 루트 2하고 x가 루트 2 플러스 1이 돼서 보시다시피 켤레 무리근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알파하고 베타를 콕 지정을 해줬어. 큰 거가 알파고 작은 게 베타라고 했으니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은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거 이제 401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잖아. 그지? 왜냐면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중3 때도 했던 거고, 그죠? 중3 때도 했던 모양인데 이제 곱셈 공식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지? 일단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할지 뭘 이용을 할지 보셔야 되는데, 분수식이 나오면 일단 얘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1은 0인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걸 되게 어려워했었어. 기억에. 근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보고 양변을 알파로 나누고요. 알파 빼기 2 알파분의 1은 0이고, 자, 제가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못하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하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못하는 건 엄청 치명적이야. 그래서 공식은 자, 각자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바로 나와야지. 이렇게.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가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자, 이제 절대값 기호가 나오는데
뭐 절대값 기호가 하나 있는 건 괜찮은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제가 아직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를 안 가르쳤잖아. 그지? 이 문제는 나중에 그래프로도 풀 수가 있어요. 한번 가르쳐 볼까? 자, 일단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는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할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모양만 먼저 해볼게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양인데 얘는 뭐냐면 y에 이거 지금 전체에다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y 값이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모양이랑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이제 제가 뭐 4대 천왕, 4대 천왕 좀 하고 막 할 텐데 물론 이제 밑에 있는 걸 하려면 좀 이제 시간이 걸려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이 네 개 중에서 요것만 해서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함수는 항상 다 같은 거라 그랬어, 그치? 근데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y에 절대값 x 빼기 1이 있다 쳐봐. 그러면 얘는 절대값 기호를 벗긴 얘를 먼저 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거든. 얘는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이런 그래프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 절대값을 씌웠다고 하는 건 뭐냐면 y값이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y값이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꺾어 올리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여기에 2차식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2차 함수잖아. 그지? 선생님이 자 절대값 이 정의가 이거에다가 제가 별표 1000개를 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a가 나중에 함수로 바뀐다고. 함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함수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봐봐. 함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일상적인 그래프를 그려요. 이게 1이고 3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y절편이 3쯤 되겠네. 그지?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2차 함수 곡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죠? 얘는 뭐야? y값이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꺾어 올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풀 거야. 근데 이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그다음에 그래프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미적분이 전부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은 미적분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뭔가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은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수학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때는 고교학점제라서 그 성취율이 40%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재수강해야 돼요. 대학교처럼.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점수가 아무리 안 나와도 그냥 애들 다 졸업을 시켜줬는데 니네 때는 이제 이제 뭐 100점 만점에 40점이 안 나오면 재수강을 해야 돼요. 대학교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공부를 못해도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을 딸 수 있었거든? 근데 니네 때는 정말 공부를 안 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안 줘요. 그게 고교학점제야. 근데 그 최하 점수 기준이 40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옛날에는 그냥 공부 아무리 못해도 그냥 다 졸업장 줬는데 여러분들 때는 중학교 때까지만 그렇게 주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최저 이수 그 점수가 못 나오면 재수강을 해야 돼요. 네, 그게 고교학점제야. 대학교처럼 하겠다는 거야.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도 마음대로 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졸업장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자퇴하는 애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야.
수업을 못 따라하는 애들 자퇴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교 나온 것도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 진학을 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못 받는 애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자 보세요. 얘를 처음에 방정식의 관점에서 푸시면 얘는 이거야. 얘가 3인데 그러면 x제곱 더 근데 이제 경우를 나눠야죠. x제곱 플러스 2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2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지. 얘는 얘가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풀면, 근데 이제 니네가 이거를 풀 줄 알아야 되거든. 그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처리했네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이고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은 0인데 실근의 곱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를 딱 보시면 실근이 아니죠. 허근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 음수니까 반드시 실근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뭐야? 마이너스 2가 없네. 뭐지? 실근의 곱이죠. 실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푼 거고 함수의 관점에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가 연립을 배웠잖아. 절대값 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차함수의 절대값 쉬운 거에다가 y는 3,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그래프가 연립이 된 거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립한 거죠. 즉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을 보겠다는 거야. 그 교점이 실근이에요. 근데 얘를 그리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 되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이제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지금 봤더니 x제곱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1 빼기 1에서 x 플러스 1에서 몇 빼기 1이거든? 그러면 푹 찍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야. 그지? 근데 절대값을 씌우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정확히 대칭되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y는 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y는 3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실근은 뭐냐면 이 빨간 곡선과 연두색이 만나는 이 점이 이거예요. 그지?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칠한 녀석 있죠? 이거. 예. 그 다음에 빨간 녀석은 원래 이 그래프죠. 빨간 녀석은 원래 이 그래프고 연두색 그래프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예요. 그지? 그 이차함수 일부분이잖아.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여기 있는 y는 3하고 만나는 거는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 폼을 또는 얘란 말이지. 그래서 실근이 마이너스 3이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실근의 합을 물어봤다고 쳐봐요. 실근의 합? 응? 실근의 합을 물어봤다고 치면 얘는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2지. 그죠? 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실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건데 자, 이쪽을 보세요. 여기 있는 이 근과 이 근이 있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란 말이야. 근데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축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거야. 제가 그은 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거 두 개의 대칭이 돼요. 즉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점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인 거 맞죠? 근데 이렇게 대수적으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걸 필기하세요. 뭐가요? 여기가 알파가 여기가 지금 베타잖아. 이거 두 개 가운데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제가 실근의 합을 본 거예요. 실근의 합을. 오케이? 이 그림을 그리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 해석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배워야 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게 그래프들의 교점의 x좌표라는 사실. 그래서 이 그래프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못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미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프 안 그리면. 제가 나중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거 가르칠 거예요. 그때 짐도 안 나가고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1시간 내내 해서 요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방정식의 모양과 뭐 답지에 있는 거니까 필요 없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됐죠? 그 다음 405번도 이제 내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 텐데 보세요. 이 절대값 기호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절대값 기호 두 개죠 실제로는. 아직 적고 있습니까? 그림이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지? 그냥 좀 지워줄까 이게? 자, 405번을 볼까? 지워도 되나요? 자, 볼게요. 얘는 이제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대수로 가르쳐요. 근데 나중에는 이거를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건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대수적으로 풀어볼게요. x제곱 빼기 절대값 x 빼기 2는 얘를 절대값 기호가 있는 거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자, 제가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근데 절대값 기호가 두 개 있을 때는 반드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빵 되는 값을 두 개를 찾은 다음에 자, 정성스럽게 이렇게 구간을 수직선으로 표시를 해보셔야 되고, 첫 번째 1번부터 가시면 1번은 x가 0보다 작은 거고요. 2번은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죠. 3번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것들 부호를 볼 텐데, 얘가 음수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여기다 음수 집어넣으면 x 빼기 1도 음수예요. 그러면 절대값 기호가 시키는 대로 자,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나오니까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얘도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부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이 되고요. 얘는 x 빼기 1, x 빼기 3은 0이 되고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x 값이 1하고 x 값이 마이너스 3 두 개가 나오는데 얘는 안 되죠. 얘만 답이지. 왜? x가 0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요. 2분의 1 같은 거.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건 플러스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건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럼 절대값 기호가 시키는 대로 또 가는 거야, 얘들아. x제곱 빼기 x 빼기 2. 이거
붙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제곱 빼기 3은 0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도 가능하실 테니까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답은 둘 다 답이 아니야. 왜냐하면 루트 3은 2하고 2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지? 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얘는 지워야 돼. 둘 다. 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도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둘 다 그대로 풀어줄 텐데 x제곱 빼기 x 빼기 2 빼기 x 빼기 1은 0입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이에요.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때려야 되니까 근해 공식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그지? 그러면 얘는 1보다 큰 걸 물어봤는데 얘가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밑에 건 안 되고 위에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3 경우를 나누었으니까 또는으로 가셔야 되고 x는 1 플러스 루트 2입니다. 그런데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답이죠.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지. 자, 얘를 그래프로 풀어볼게요. 그래프를 풀면 자, 얘네들을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하고 자, 절대값 x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1인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걸 가르칠 건데 지금 한번 그냥 보여줄게요. 자,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거 두 개가 빵 되는 점이 0하고 1이죠. 자, 이 식에다가 0 집어넣어봐요. 1이죠. 1을 집어넣어봐요. 1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얘는 여기 절대값 비호가 짝수에 있으면 이거 두 개에다가 적당한 수를 집어넣고 만약에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면 여기는 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정확히 대칭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그 다음 여기에다가 x 빼기 y는 x 빼기 1을 그릴 거야. 그래프가 좀 정확해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시 예쁘게 그리면 아까 0하고 1 사이에서 평행하죠. 그 다음에 1일 때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요. 이 그래프 자체가.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얘가 만나는 거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루트 2가 근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루트 2쯤 되면 여기에 찍힐 것이고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그럼 하나는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어봐. 2지. 여기를 지나죠. 그지? 그럼 3을 집어넣어봐. 7이지. 그러면 얼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대칭이 될 테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얘는 계속 이쪽으로 올라가실 거고 얘도 계속 이쪽으로 올라가실 거고 자, 이차 함수도 얼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럼 지금 봤더니 여기는 이 점 있지? 이 점이 1 플러스 루트 2야. 여기 보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실은 이거를 그래프로 푸는 거는 이 방정식보다 나중에 이걸 배우거든요. 요거 부동으로 바뀌어요. 부동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때도 그래프로 푸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정석대로 이걸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를 가르친 다음에 그래프를 푸는 거를 부등식 할 때 집중적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408번. 야, 이거는 중3 때 풀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중3 센수학 C를 다 푸셨기 때문에 이거 고등학교 때도 시험 문제 1순위예요. 고등학교 때도 시험 문제 1순위인데 자, 어떤 물건의 가격을 제가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 가격이 A가 되겠죠. 그지? 자, A를 X% 인상을 해요. 그럼 얘가 X% 인상한 후의 가격인데 다시 X% 인하를 하면 여기에다가 1 빼기 100분의 X죠. 그랬더니 처음 가격보다 9% 낮아졌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 가격에 처음 가격의 9%보다 그럼 처음 가격의 9%니까 얘가 뭐가 된 거예요? 100분의 90이 된 거죠. 그지? 9%가 낮아졌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틀림없는 거는 A하고 X는 양수예요. 그럼 A를 날릴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중3 때부터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할 게 뭐라 그랬어? 얘를 전개하시지 말고 반드시 통분하시라 그랬어. 통분하면 100분의 100 더하기 X고 100분의 100 빼기 X가 되고 얘는 100분의 91이 돼요.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건 지울 수 있을 뿐더러 여기 있는 공 두 개가 이쪽으로 붙을 수 있거든. 그지? 그러면 얘는 10,000 빼기 X제곱이고 9100이에요. 그러므로 X제곱은 900이 되겠죠? 그럼 X는 30이죠. 그죠? 이걸 통분을 하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그 위에 있는 문제 두 개도 다 중3 때 했던 겁니다. 그 다음 412번 412번하고 뭐랑 똑같아요? 412번하고 417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412번과 417번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텐데 선생님이 되게 좋아해요. 자, 맨날 했지? K의 값에 관계없이 중분. 얘를 먼저 해야죠. 왜냐하면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인데 항등식이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등호가 나오려면 얘가 중분인 걸 이용을 해서 이 판별식이 0인 걸 통해야 등호가 생기니까 그러면 B'이 K 빼기 A의 제곱 빼기 A, C죠. 근데 얘가 빵이에요. 자, 중분을 먼저 쓰고 K제곱 K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플러스 6K 빼기 B인데 얘가 지금 제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의한 거죠. 그지? 그럼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A가 0이 된 거고 A는 0이 되고요. A제곱 플러스 잠깐만 여기도 K가 있네요. 그지? 여기도 K가 있으니까 다시 이 식을 정리하셔야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6k 더하기 a제곱 빼기 b는 0. 그러면 얘도 빵 되고 얘도 빵 되죠. 그래서 a 값은 3이고 b 값은 9입니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옆에를 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소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어차피 복소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안 나와. 근데 딱 3개만 기억하라 그랬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하고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i인 거 하고 세 번째가 음수의 제곱분의 성질이죠. 그래서 곱하기는 둘 다 음수고 나누기는 분모만 음수 한글을 외우라고 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시로 나옵니다. 뭐 삼각함수를 할 때도 나오고 지수함수를 할 때도 나오고 심지어 확률 통계를 할 때도 계속 나와요. 진솔이는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너 혼자 눈 시뻘게. 자, 이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둘 다 음수죠. 둘 다 음수죠. 이거의 근을 판별하래. 그럼 이거의 판별식은 a제곱 빼기 4b예요. 그럼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죠. 0은 될 수가 없지. 그럼 답을 뭐라고 적어야 될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안 적으면 다 틀려요. 중학교 때처럼 근이 두 개다 틀려요. 무조건 서로 다르다는 거 한 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적어야 돼. 자, 417번은 똑같아서 패스하시고 412번에다 형광색을 칠하세요. 412번 422번. 자, 잘 들어. 이거 전체에서 형광펜을 치시는데 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다 이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를 형광펜으로 하시고 나중에 여기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는데 자,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필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잘 들어. 이게 선생님이 음수의 제곱분의 성질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ab가 되면 a랑 b랑 둘 다 음수잖아. 그치? a랑 b랑 둘 다 음수일 때는 반드시 이거가 되는 거고 이 상황 말고 나머지 세 가지 상황 둘 다 0보다 크거나 하나만 음수면 이 세 가지 케이스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쓰일 거라고 하는 게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이런 문제가 딱 나오는데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나와.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의 값은 반드시 양수야. 왜? 루트 앞에 마이너스 뭐가 없잖아. 그지? 이거의 값은 반드시 양수야. 근데 얘를 봐봐. 원래 있는 식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항상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뽑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얘를 보시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 보시면 얘는 두근의 합이 9고 두근의 곱이 4예요. 근데 여기에서 추론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어떤 추론이 들어가 있느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반드시 0보다 크죠. 그지? 그러면 자 보시면 자 요 상황일 때는 이건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이거 있잖아요. 그지? 얘는 이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는 항상 이거야. 나머지 근데 둘 다 음수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뭐가 붙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문제 학교 시험에 나올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양수예요.
그럼 니네가 마음 놓고 예전에 했던 걸 쓰면 돼. 무슨 말이고 하니 얘를 풀려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루트가 있으니까 꼼짝달짝을 할 수가 없어.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제곱을 해보시면 루트 알파의 제곱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이고 2 곱하기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여기서 일로 올 때 우리가 그냥 알던 모양으로 바뀌어. 얘네 둘이. 왜? 둘 다 양수니까. 그러면 두근의 합이 9고 여기 이게 4니까 2 곱하기 2에서 13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그러므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값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어야 하는데 제곱분 정의에서 이 앞에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음수 빼야죠. 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답인데 이거는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 하나만 싹 바꾸면 학교 시험에 나와.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 자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여기에서 얘를 x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4는 0으로 바꾸는 순간 문제는 달라져요. 자 원래 있는 문제는 이게 푸는 거야. 근데 이게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럼 문제 어떻게 바뀌냐면 어이씨 그래? 그럼 조사해봐야 돼. 알파 플러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똑같이 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9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그지? 이 상태에서도 마이너스 9밖에 안 나와. 그럼 여기 집어넣어봐야 바뀔 게 없어. 아 아니구나. 그러면 뭐야 여기가 바뀌겠네. 그럼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그지? 그런데 자 보세요. 필기를 잘해야 돼. 필기를 이거를 필기할 필요가 없고 이쪽을 필기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응. 그럼 이때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9고 두근의 곱은 4인데 얘를 보고서 추론이 들어가셔야 돼요. 뭐야? 두 개를 더했을 때 음수인데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래. 그럼 얘는 짝 없죠. 둘 다 음수죠. 둘 다 음수죠. 그러면 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똑같이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가 여기다 마이너스 9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1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마이너스 13이 되니까 잘 들어. 필기는 이것만 하셔도 돼요. 그냥 아예 이 문제를 바꿔. 여기를 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 이 문제를. 알았지? 그게 제일 좋겠다. 이미 풀었던 사람은 그 풀을 지우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이 플러스일 때가 시험에 나와. 근데 내가 2차식을 봤을 때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사하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음수의 제곱. 그러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9고 두근의 곱이 4면 이거 임을 니네가 추론을 해야 되고 이거이면 아 그래? 알파랑 베타랑 둘 다 음수면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가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인 거를 눈치를 채야 돼.
자, 그럼 필기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 원래 이건데 얘네들이 내려올 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기에 있는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가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100% 나와. 근데 니네가 이게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은근슬쩍 낼 거거든요? 니네는 틀린 줄도 모르고 틀릴 거야, 이거를. 틀린 줄도 모르고 틀릴 거고, 서술형으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기출문제에서 이게 나옵니다. 오케이?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가.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겠어? 이거의 제곱이 마이너스 13이니까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i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i인데 플러스 빠져야 되죠. 마이너스가 빠져야 되죠. 오케이? 형광 펜으로 쫙 칠하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뒤로 돌아가. 426. 426. 근데 이제는 426번을 니네가
중3 때 되게 어려워했거든. 근데 이제는 어렵지 않죠. 이거 그지? 식을 변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플러스 2는 0이고 그죠? 어차피 두 개가 대칭되니까 하나만 해보면 돼. 얘 이거에서 알파 제곱 빼기 4알파는 알파 빼기 2죠. 그지? 그러면 여기 뭐야 밑에 아니다. 요거 플러스 2 넣고 이거를 알파로 가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알파로 바뀌어요. 그럼 눈치가 빠르니까 얘는 베타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아니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모르거나 곱셈공식 변형을 못 외우는 사람은 풀 수가 없죠. 알면 되게 쉬운데 그지? 저 근과 계수의 관계 구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429번 볼게요. 자, 이것도 좀 주의해야 돼.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것도 주의할 게 있어.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이러해. 근데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그지? 근데 여기 니네가 딱 불편한 게 뭐야? 절대값이죠. 그죠? 근데 절대값은 제곱하면 무조건 그냥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 두 분의 곱이 k야. 근데 여기서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값이 7이에요. 그러면 루트하고 절대값이 나오잖아? 그럼 제곱해야 돼. 제곱을 해서 뭔가 국면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봐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의 값은 절대값 A, B인데 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나? 봐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B 한번 보자.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첫 번째는 A랑 B랑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얘는 A로 나오고 얘는 B로 나와요. 그지? 근데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A, B가 되는 거 맞아. 이때는. 근데 두 번째 A는 양수인데 B가 음수야. 그러면 얘는 A로 나올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B로 나올 것이죠. 근데 두 개가 부호가 다르면 이 값이 음수에서 마이너스 AB가 돼요. 다행히도 맞네. 그지? 그러면 세 번째 것도 역시 똑같을 거 아니야. A가 음수고 B가 음수야. B가 음수인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로 나올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B로 나올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둘 다 음수니까 얘가 플러스거든요. 얘는 그대로 나와. 이것도 우연치 않게 다 똑같네. 그지? 근데 요거 두 개 부호 바뀐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항상 쓸 수 있는 거지. A랑 B의 부호에 관계없이.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거를 전개를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게 49가 되거든요. 그럼 니네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얘네 둘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절대로 풀면 안 돼. 절대값을 유지해야 돼. 얘는
절대로 이 알파 베타라고 쓰면 안 된다고. 절대값이 붙어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2 곱하기 절대값 알파 베타로만 써야 돼요. 그럼 이거가 이제 49번. 근데 이 값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잖아, 뭔가, 그지? 그죠?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고, 정말 수고스럽지만 얘를 없애면 안 돼요. 오케이? 정말 수고스럽지만 얘를 절대 없애면 안 돼. 집어넣으면 9 빼기 2k 더하기 2. 얘는 뭐예요? 절대값 k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49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 40이죠. 근데 여기에서 경우를 나눠야 돼요. 첫 번째,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마이너스 2k, 2k가 4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모순인 거를 반드시 적어야 돼. 서술에 나왔을 때 이제 니네가 이제 대충해서 답이 나오거든요. 이 과정이 없잖아? 다 그어요. 점수 안 줘요. 그러면 니네가 막 찾아가서 항의해도 선생님 이거 답 맞았잖아요. 선생님 씨 웃으면서 너 제대로 푼 거 아니야? 하고 감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되게 점수 되게 쉽지가 않은 거야.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그러면 두 번째, k가 음수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 2k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4k가 40이어서 k 값은 마이너스 10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이성질과 이성질을 부정을 하시는데, 이 절대값 붙인 거 제곱했을 때 이 상태로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얘네 둘은 자유롭게 그냥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은 반드시 절대값이 있어야 돼. 이해했습니까? 자, 필요한 부분을 잘 적으시고요. 잘 들어. 니네가 이렇게 고등학교 수학 제대로 어설프게 알고 뭐 양치기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점수 안 나와요. 문제 아무리 많이 풀어봐야 맨날 그 점수가 나오면 이거 그거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또 할게요. 자, 433번. 아, 뭐야 이거.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군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근데 얘들아 봐봐. 두 군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럼 두 군의 합이 빵이지. 그죠? 두 군의 합이 빵이죠. 근데 서로 부호가 다르대. 두 군의 곱은 음수지. 그지? 이 한 문장에서 이거 두 개를 뽑아내셔야 되는데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동시에. 그럼 두 군의 합이, 자, 마이너스 3분의 m제곱 플러스 m 빼기 6이 0이어야 되고, 두 군의 곱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n값은 1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랑 3 지우고 위에 있는 것만 가시면 m 빼기 2, m 빼기 3은 0인데 여기 플러스죠. 그러면 n값이 2하고 n값이 마이너스 3 나오는데 답은 얘는 안 되고 얘만 답이죠. 그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옆에 있는 거. 아이고. 자, 보세요.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두 근의 곱은 1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녀석의 두분이 이거래. 그러면 뭐야?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인데 한참 x제곱 빼기 두분의 합 두분의 곱 그지? 그지? 이제 지겹지? 자 밖에서 두분의 합을 구해요. 두분의 합이 알파 빼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 빼기 베타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요 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빼기 1 빼기 마이너스 3이어서 0이네. 그지? 그럼 뭐야? 여기 빵 들어가는 거야. 그럼 A도 빵이네. 그지?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위에다 할게요. 두근의 곱은 알파 빼기 알파분의 1 베타 빼기 베타분의 1이고 곱하시면 알파 베타 베타분의 알파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이죠. 근데 알파 베타가 1이야.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묶으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것도 1이야. 그럼 이거 2 빼기 밑에 1이지. 위에 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2 알파 베타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9 빼기 2 7이죠. 그럼 마이너스 5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5야. 그럼 B가 마이너스 5죠. 오케이. 이거를 꼭 쓰세요. 이제 자 넘어가서 자 440번 440번 물론 여기는 문제들을 잘 푼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 한 절반이기 때문에 3명은 공부하고 3명은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주는 동안 밀린 숙제를 다 하십시오. 안 그러면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자, 그냥 따라오는 애들 위주로 쭉쭉쭉쭉 진행할 거야. 잘 버리고.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2하고 알파예요. 근데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2라고 베타예요. 근데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1번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식을 뽑아내보자. 두근의 합은 2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예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2 알파는 B예요. 1번에서 두 개 뽑았어요. 근데 2번에서 자 2번에서 보시면 자 두근이 2라고 베타니까 1 플러스 베타는 A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베타는 B 빼기 1이에요. 자, 알파, 베타, A, B 식은 4개고 문자도 4개죠. 반드시 풀 수 있는 연립방정식이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B 대신 2알파를 집어넣으면 얘가 베타는 2알파 빼기 1이 되고 어차피 우리는 알파 베타만 구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베타에다가 자 여기 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4 붙여서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시면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2죠. 그러면 얘네 둘 계산하시면 3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분의 7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 둘을 두근으로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3분의 7이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8인데 여기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9분의 p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얘네 둘을 곱하시면 9분의 7인데 얘는 9분의 q죠. 그럼 q는 7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3 곱하고 여기다 3 곱하면 p는 24네요. 그지?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데 훨씬 복잡하게 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하나 풀어줄까? 443번 보세요. 아이고. 자, 힌트는 뭐냐면 실수 AB. 아, 이거 중문제구나. 자, 실수 AB인데 실수 AB라고 하니까 얘는 반드시 켤레근을 갖죠. 그러면 요거의 한 근이 1 빼기 i분의 1이면 자, 이걸 유리화 하시면 유리화가 아니라 실수화 하시면 밑에가 2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이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두 근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fx를 2로 나눈 나머지니까 문제에서는 f2 물어본 거야. 근데 얘들아 실제로 나중에 나머지 정리는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다항식을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 표현이 f2인 것만 아시면 되고 a, b만 구하시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a가 두 분의 합이죠. 그럼 두 개 더해요. 1이에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죠. 그지? 그다음에 두 분의 곱은 b죠. 두 개 곱해요. 4분의 2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f2 구하는 거 쉽죠. 이런 거는 못 푸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자, 알페이문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심화 유형인데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자,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하기. 자, 여기 나왔지.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 거.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모의고사에도 엄청 잘 나와요. 자, 봐봐.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인 거.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판별식이 빵이라고 그랬었는데 판별식이 빵. 근데 그 표현보다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이 문제 볼게요. 자, 이거 앞에서도 배웠잖아. 여기 K가 끝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지? 근데 K가 이런데 막 껴있으면 인수분해가 되잖아, 도리어. 왜냐하면 얘를 X에 관하여 정리를 하시면 X제곱 더하기 Y 빼기 1X고 마이너스 6Y 제곱 빼기 7Y 플러스 K는 0이 되지. 그지? 뒤에 거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니네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판별식을 때리면 판별식을 때리면 2분의 1 빼기 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빼기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6y 제곱 빼기 7y 플러스 k인데 이 빨간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루트가 없어져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중3 때부터 했던 이야기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저 위에서 말하는 판별식에 해당하는 게 이 빨간색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얘가. 그러면 여기는 판별식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4 여기 C니까 25y제곱 그지? 24 y제곱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28이고 2 있으니까 마이너스 30y가 되고 4k 플러스 1이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불편하구나. 불편해. 그냥 판별식 때리면 짝수 판별식 B프레임이 15죠. 225 빼기 A C인데 이게 빵이 돼야 되고요. 225에서 25 빼니까 200이고요. 200 빼기 100K가 0이니까 K는 2죠. 그지? 근데 실제로 25Y 제곱 빼기 30Y 플러스 9가 되면 여기 5Y 여기 3이니까 5y 빼기 3의 제곱이네요. 그죠? 완전 제곱식. 그지? 자, 그 다음에 446, 447 둘 다 풀어드리는데 자, 소라와 민혁이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런 걸 고등학교에 계속 나와. 자, 소라는 x의 제곱을 잡을 것 같대. 자, 그럼 내가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갈 때부터 자, 이렇게 놓고 풀으려고 그랬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소라는 x의 개수를 잘못 봐요. 그 다음에 민혁이는 상수함을 잘못 봐요. 그러면 소라가 아무튼 잘못 보고 푼 거가 얘가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두 개가 이러하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구할 수가 있지. A, X제곱,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지? 그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 다음에 민혁이가 구한 것도 빨리 구할 수가 있죠. 두 개 더해. 마이너스 4지? 두근의 합. 얘네 둘 곱해. 4 빼기 5지?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자, 얘가 x의 개수를 잘못 봤어. 그러면 얘가 똑바로 본 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2는 똑바로 봤어. 그치? 얘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4를 똑바로 봤어. 그럼 얘네들이 똑바로 본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ax제곱 얘는 b를 4a로 똑바로 본 거죠. 그럼 b 자리에 4a 그 다음에 c를 마이너스 12a로 똑바로 본 거야. 그지? 그럼 c 대신 12a를 넣어야지. 근데 어차피 a를 몰라도 2차 방정식을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지? a가 빵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근을 구하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근이 2하고 마이너스 두 개 나오는 거죠. 그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잘 사용하세요. 그 다음 이거 중3 때도 풀었잖아. 그죠? 내가 중3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1학년도 그렇고 내가 애들한테 맨날 학교 시험 직전에 이 문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애들 안 믿어.
그러면 막상 시험이 나오면 뭐 맞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들으세요. 형광펜으로 줄 쳐. 형광펜. 형광펜으로. 자, 이게 니네가 이거를 바람 반복으로 풀면 꼬여. 그지? 자, 일단 얘가 근해 공식을 지금 잘못 봤죠? 4를 빼먹었어, 그지? 4를 빼먹었는데 그냥 자 잘못 본 근해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근데 요게 쓰기가 싫거든 애들이.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두 분의 합이 2a분의 이거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가 지워져. 그럼 마이너스 2b거든. 그럼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잘못 본 근이긴 한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여기서 니네가 뭘 얻는 거야? 아, b가 5a구나. b가. 그지?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을 할 때는 이거를 다시 쓸 필요가 없잖아. 위에 한번 써놨으니까. 그럼 두 개 눈으로 곱해봐. 4 a 제곱이고, 그지? 합차 공식이니까 b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빼기 ac고 4a 제곱이 ac고 4a분의 c잖아. 근데 얘네 둘을 곱해봐.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니네가 뭐라는 거야? 아, c가 마이너스 24a구나. 그러면 니네가 똑바로 된 2차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원래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를 풀 수 없던 이유가 뭐냐면 문자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b를 a로 바꿨죠? c를 a로 바꿨죠? 근데 a가 뭔지 몰라도 2차 방정식을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치? 아무 지장이 없어. a가 빵만 아니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돼서 답은 3하고 마이너스 8 두 개죠. 이거 정말로 시험 잘 나와요. 정말로. 나중에 기출문제 쭉 보시면 알아.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이 문제 내는지. 자, 그 다음 유형 17번. 엄청 개 중요하지 이거. 자, 엄청 중요합니다. 자, 띄엄띄엄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 2차 방정식 fx는 0. 얘 두 분의 합이 5래. 그건 이 써. 에이씨 뭔지 모르지만 이건가 보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5인가 보네. 이 첫 번째 점만 쓰면 끝나는 거거든. 그 다음 어떡해? 여기에 무슨 식이 와도 상관이 없어. 아무리 복잡한 2차 식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그대로. 이 녀석의 두 근이 뭐냐면 이거랑 이거가 빵이 되는 게 두 근이잖아. 그럼 밑에 있는 녀석의 두 근은 3분의 알파 플러스 1하고 3분의 베타 플러스 1인데 두 분의 합을 물어버리잖아. 그럼 두 개 더해. 그럼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인데 이 값이 5잖아. 그럼 답은 3분의 7이지. 자, 두 번째. 똑같겠네? 이거의 두 근의 곱이 이거면 그럼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 알파 베타가 16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식을 준 거야? 2차 방정식 F4X.
괜찮아. x 대신 4x만 넣어. 이 녀석의 두 근은 4분의 알파하고 4분의 베타죠. 왜냐면 이거가 빵되는 x 값이 근이니까. 그지? 그럼 두 분의 곱은 16분의 16에서 1이네. 자, 또. 자, 두 분이 알파 베타인데, 자, 이거의 두 분의 곱을 물어봤어. 그럼 써, 그냥. fx가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인가 보다. 는 0인가 보다. 그러면 f 2x 플러스 5는 2x 플러스 5 빼기 알파 2x 플러스 5 빼기 베타는 0일 텐데 밑에 있는 이 녀석의 두 근은 어차피 괄호 안에 있는 게 빵 되는 거니까 2분의 알파 빼기 5 2분의 베타 빼기 5구나. 근데 이 두 근을 곱하라 하였으니 이걸 구해야 돼서 4분의 알파 베타 5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라서 문제에서 처음에 이 값이랑 이 값을 주었구나. 자, 어디 갔어? 끝났어? 그죠? 다 풀어드렸고, 자, 뒤로 가서 461번 보세요. 뭐야 이거? 식을 보았더니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하지. 그죠? 불편해요. 와, 씨.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런데 AB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래. 그럼 봐봐. 자, 전개한다. 자, 제일 처음 거 전개했어요. 세로로 쓸 겁니다. 두 번째 거 전개할 거예요. 세 번째 거 전개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다 더해줄 겁니다. 그지? 그지? 자, 순식간에 다 구했어요. 세로로 계산해서 완전 제곱식이래.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8몇씩 때려야죠. 근데 이게 암산이 안 되나? 이거지. 곱셈없이 다 외웠지? 여기 플러스, 이거 전개하면 플러스 2ab인데 여기서 3 빼니까 이거잖아. 내가 외우라 그랬지? 이 식 자체를. 엄청나게 중요한 절대부등식이라고. 절대부등식이죠. 이거 어떻게 돼? ABC가 실수겠죠. 실수의 제곱이 실수의 제곱이랑 실수의 제곱이랑 실수의 제곱을 더했는데 빵이 됐어. 그럼 다 빵이 돼야 되죠. 그럼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죠. 그지? 자, 나머지는 풀어줄 필요 없고. 자, 473번 풀어보세요.
473번 한번 풀어. 여러분들의 센스를 보겠어요. 누가 센스가 있는가? 이거는 센스로 푸는 문제인데 애들이 되게 잘 틀려요. 나도 풀 줄 알았네. 힌트. 센스가 있어야 되고 방정식의 뜻을 알아야 돼요.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게 방정식이 해줘. 한 번도 풀어본 추억이 없으면 학교 시험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황할 문제. 그래 안 돼. 지금 그러면 안 돼. 너도 그러면 안 돼. 유니쌤 수업 시간이 있어. 저도 수업 시간이 있는데 몇 시부터인데? 8시부터잖아. 8시에 들어가. 유니쌤 바꾸려면 한가하지 않아. 아직 없어요? 5번. 그렇죠. 5번이죠. 자, 보세요. 진솔대 센스가 있구만. 봐봐. 이거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면 f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다음 중 2를 근으로 한대.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봐. 이 값이 나오는 게 5번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실력업에 있는 479번의 형광색. 자, 이 문제 변형을 학교 선생님이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거 전체 형광색이고 그 밑에 이거 지금 다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예요. 여기 실력업에 있는 거. 특히 그 가운데 있는 문제. 근데 세 문제 다 풀어드려야 하니 다음 시간에 478번부터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문제를 먼저 한번 풀 사람은 풀어보시고, 오케이? 이 문제도 형광펜으로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5분 더 할까 그냥? 478까지 할까?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근데 봐봐. 자, 진입 판정 문제인데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도 니네가 첫 번째 식을 뽑아내야 되는 게, 그래? 그럼 판별식이 a제곱 빼기 4 곱하기 2가 0보다 커서 a제곱은 8보다 크구나. 그런데 두 번째 실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a가 아니라 a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값은 2예요. 자, 기억부터 조사해 봅니다. 기억은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빼기 4가 4보다 크네. 우리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구해놓은 식이 있어요.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죠. 그지? 기억 맞아요. 니은이 문제입니다. 니은. 아씨 또 절대값이야. 불편하게. 두근의 곱이 양수죠.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고 하는 거는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클 수 있고 알파가 음수이면 베타도 음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근의 합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 아무튼 얘네 둘이 서로 같은 부호죠. 알파랑 베타가 같은 부호죠. 그럼 니은을 보시면 자, 첫 번째. 근데 이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클 때. 두 번째,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해보셔야 되는데 자,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이거랑 똑같은지 보려면 첫 번째는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니까 이거가 플러스거든. 플러스라 해서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나오겠죠. 양수니까 베타도 그대로 나오겠죠. 요 케이스는 맞아요.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예요. 둘 다 음수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알파랑 베타 더한 게 음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9를 붙여서 나와요. 그런데 알파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로 나올 것이고 베타도 음수니까 얘도 마이너스 베타로 나올 것이죠.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그지? 그 다음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아요. 디귿은 알파가 4보다 크면 아씨 뭐지? 알파가 4보다 크면 베타의 범위가 이거니. 이거 되게 애매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조지는 거야. 이걸 또 써먹어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니까 베타는 알파분의 2지. 근데 잘 들어. 여기에서 역수를 취하잖아요. 그럼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알파가 4보다 크면 알파분의 1은 4분의 1보다 작아요. 둘 다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알파분의 2를 구하시면 여기다 2를 곱하시면 2분의 1이죠. 근데 얘가 베타잖아요. 그러므로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아요. 근데 알파가 0보다 크면 베타도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베타가 0보다 크다는 부분은 추론한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은 479번부터 할게요. 좋습니다.